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개월을 넘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비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부터 보실까요? 백척간도 풍전등화, 의료 붕괴는 막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5개월을 넘긴 의료 대란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문서답식 대책이고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까지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추가 모집을 통해 종합병원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빅5 병원조차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초까지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인원이 7,6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전공의 숫자 104명, 1.4%에 그치고 말았죠. 빅5 병원조차 모집한 인원이 채 40명 내외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게다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의대생의 90%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배출되어야 하는 3,000명의 의사 중 90%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국시 응시 예정자가 원래 3,200명이었는데 지원한 의대생 364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300명 내외라는 뜻이죠.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의사가 내년 되면 거의 공급이 뚝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의료 인력은 장기간 단계적인 교육을 거쳐 양성되며 매년 각 전공별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새로 의사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턴이 없어서 기존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공중보건의가 줄어 보건소나 취약지역 등 지역 의료가 마비되며 군의관도 부족해집니다. 향후 인턴을 마치고 지원하는 전공의도 수급난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 전문의, 특히 필수의료 전문의도 줄어듭니다. 자, 의대생에서 의사가 배출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당연히 전공의 숫자도 줄어들고 이 수련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 수련 시스템은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각 연차별로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르고 정말 도제식 교육으로 이 선배들의 어떤 의료 기술이 후배들에게 전수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정말 각 연차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돌아가던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그래서 본과 4학년생이나 의대생 인턴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가르쳐줄 선배들이 나가고 없는 마당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이런 여파는 10년 넘게 이어지며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부터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망가지고 있죠. 응급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당국대병원, 속초의료원, 또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전부 응급실 운영을 파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소를 하거나 중단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 응급실부터 게다가 며칠 전에 흉부외과가 아주 긴급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12명 중에 6명이 졸업 연차라서 내년이 되면은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6명 남는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대가 끊긴다라는 거고 흉부외과가 정말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 느낄 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2,000명 의대생 증원 방침이 발표되던 2월부터 이 점을 경고하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비공개 만남들을 주선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경고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안철수 의원 그동안 좀 공개적인 발언이나 행보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이런 노력들은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시간 끌기와 동문서답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면 학사 일정을 미뤄주고 의사시험을 거부하면 시험을 추가로 잡겠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생길 수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족한 전문의를 지방의 전문의가 상경해서 메우게 되면서 지방 의료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의료 대란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모든 대책들이 그저 때우기 바쁜 땜질식 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니, 시험 안 보면 시험 한 번 더 보게 해줄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그냥 수업 안 들어도 대충대충 진급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 시스템 붕괴만은 막아야 합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한 발 물러서서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이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저도 계속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는 건강권과 의료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의료계는 현재 상태를 백척간두, 풍전등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K의료가 와르르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만큼 조속히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자, 마지막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여기에 100% 동의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아쉬웠죠. 자, 지금 국회의원 중에 의사 출신이 총 8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낸 의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빼고는 집권 여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뭔가 비판의 목소리 또는 좀 해결을 하자 이런 촉구하는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뒤에서 나름의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만 빨랐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죠. 집권 여당에 있는 의사 출신 의원 4명, 그 중에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나름 뭐 활동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목소리를 좀 한데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먼저 이건 정말 국민 생명과 관련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이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른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집권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어떤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이런 견인해야 될 역할을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있지만 사실 아프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얼마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지를 좀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의료계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하고 싶은데 사실 의료계 현안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의대 교육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련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지식이 없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 정도
이해가 되던 게 의사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공부를 한 이후에는 이게 100%, 200%까지 다가오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만큼 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이 의료 분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지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좀 더 의료인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저지른 그리고 수습할 책임이 있는 이 정부 집권 여당에서부터 좀 제대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런 목소리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